요양원 일을 했던 지인의 이야기. 요양사 일을 했던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다. 요양원에 모셔다 놓은 어르신들은 얼마 사시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가족들에게 자기가 버려졌다는 거절감에 상처를 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집사님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접한 가족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도 정작 자기 부모에게는 살갑게 대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찍이 부모들이 사회생활에 치우쳐 바쁘게 사느라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젊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 때 자녀들은 정서적인 체험을 받지 못한 채 성장을 했다.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자녀는 막상 나이 든 부모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아도 그리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았던 경험이 없으니 관계를 잘 맺고 싶어도 할 줄을 모른다. 어렸을 적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요양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찔림이 많다.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 나름대로 양육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아이들이 미취학 때에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렸을 적에 정서적 결핍을 가지면 평생 인격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건만 거리는 먼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일 중심의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어린이 교회 교재 원고를 쓴다거나 사파를 그리려고 하면 아이들은 방해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안방에 선을 긋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으니 몸만 같이 있었을 뿐 마음은 멀어져만 갔다. 다행히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정신이 퍼뜩 났다.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내 곁을 떠나 살 것을 예상했었다. 아무래도 지방대의 기숙사에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예상은 적중했다. 그래서 마음 한편이 다급했다. 3년 정도의 시간만이 품 안의 자식으로 내 곁에 있을 것이기에 그동안 못했던 스킨십이라던가 애정 관계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엄마가 못다한 애정을 주고자 했으니 아이들도 이상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들과 한번 포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들은 두 팔을 뻗대며 나를 거부했다. 딸은 그래도 뽀뽀도 했건만 이젠 귀찮다고 거부하기 시작했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인데 누굴 탓할 수 있겠나 싶었다. 묵묵히 신앙 안에서 나도 자라고 아이들도 자라나는 시간이 다만 필요했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열심히 편지 쓰며 내 마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아들의 마음이 열렸다. 이제는 20대 후반으로 접어든 아들과 딸과의 포옹은 물론 뺨에 뽀뽀까지 한다. 어렸을 적에 하지 못한 스킨십을 뒤늦게 하다니 어쨌든 성공이다. 하지만 전화는 뜸하다. 혹시 이러다 나도 요양원으로 갈지 몰라.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다. 나중에 요양원에 쓸쓸히 있지 않으려면 자식들 사랑함을 애써 감추지 말고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아들아 사랑해. 내가 있어서 자랑스러워. 딸아 고마워. 넌 참 귀한 딸이야. 아이들이 필요할 때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이들도 커서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